경우의 수 2강입니다. 지난 시간에 경우의 수 이론을 공부했죠. 합의 법칙, 곱의 법칙 자세히 강의를 했습니다. 자, 문제가 좀 부족해서 2강은 경우의 수 보충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으로 꾸미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첫 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10원짜리 동전 5개하고 100원짜리 동전 4개, 1000원짜리 지폐 한 장 있을 때 이들을 전부 또는 일부 사용해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몇 가지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0원짜리 동전 5개를 다 지불해도 100원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겹쳐지는 금액이 없고요. 또 100원짜리 동전 4개를 다 지불해도 1000원이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자, 중첩되는 금액은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곱의 법칙 바로 사용하면 되겠네요. 자, 10원짜리를 하나도 지불 안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개 지불할 수도 있고, 그죠? 2개, 3개, 4개, 5개를 전부 지불하는 경우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엔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100원짜리는 지불을 안 할 수 있고, 그죠? 1개 지불할 수 있고, 2개 지불할 수 있고, 3개, 4개, 이렇게 지불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그렇게 되겠죠? 자, 1000원짜리 지폐는, 자, 하나도 지불 안 할 수 있고요. 한 장 지불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이죠. 모든 경우의 수, 이것이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자, 방법의 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쪽이 몇 가지 있습니까? 6가지가 있고요. 자, 여기는 몇 가지죠? 5가지가 있군요. 그 다음에 여기는 2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 총 얼마가 나오느냐면 자, 우리는 60가지다 이렇게 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주의할 것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경우수 하나는 빼줘야 됩니다. 자,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한 가지 경우수를 빼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60가지에서 한 가지를 뺀 얼마가 답이 될까요? 59. 이렇게 해서 59가지가 답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곱의 법칙, and, 그리고 자, 이런 우리가 해석이 되면 바로 곱의 법칙을 사용하면 된다라고 얘기했죠. 자, 일일이 이렇게 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셀 필요가 없는 거죠. 곱의 법칙을 활용하면 수용도 그래서 일일이 셀 필요 없이 가볍게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 단 한 가지는 빼줘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잘 이해되셨죠?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문제 들어가기 전에 명제편을 잠깐 복습해 보겠습니다. P, O와 Q, 요것의 부정은 어떻게 될까요? 요것은 not P and not Q가 된다 하고 다 다뤘죠.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쵸?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명제편을 복습한 거죠. 만약에 P and Q의 부정이면 not P, O와 not Q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어쨌든 이거 우리가 명제편에서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방정식을 하나 볼게요. x-1, x-2 이렇게 2차 방정식을 풀어라 그러면 요게 제로 또는 요게 제로 이렇게 해서 x 이퀄 1, 그죠? x 이퀄 2 이렇게 해를 내죠. 그런데 만약에 이걸 부정한다 그 말은 이거를 부정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말이죠. 이건 어떻게 될까요? x는 1이 아니고 동시에 x2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바로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화면을 한번 지우고요. 자, 이 문제에서 다음을 우선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요걸 한번 해석해 볼까요? 이것은 어떻게 될까요? A1이 1이 아니고, 자, 동시에 A2, 2가 아니고, 그죠? 동시에, 자, A3는 3이 아니고, 그죠? 동시에 A4는 4가 아니다. 이렇게 써야 됩니다. 자, 요게 만족이 돼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A1이 1이 아니다. 그 말은 뭘까요? 자, 첫 번째 1, 2, 3, 4를 일렬로 배열할 때 첫 번째 숫자를 A1으로 쓴다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면 자 A1이 1이 아니다 그 말은 첫 번째 숫자에 1이 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올 수 있는 거는 2, 그죠? 3, 4 이렇게 세 가지 뿐이군요. 동시에 두 번째는 2가 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2가 왔고요. 자, 이게 2가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2를 이미 사용했기 때문에 자, 여기는 1, 3, 4가 다 올 수 있는 거예요. 이해 잘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1, 2를 사용한 경우 1, 2를 사용한 경우 3, 4만 남아 있는데 3, 4 이렇게 오면 안 돼요. 세 번째는 3이 오면 안 되고 네 번째 4가 오면 안 되기 때문에 4, 3만 되는 거죠. 이해 잘 되셨나요? 그 다음에 2, 3이 온 경우 요거 한번 줘볼게요. 2, 3이 온 경우는 1, 4만 있는데 여기 4가 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4, 1만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2, 4가 왔다 그러면 1, 3을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 3이 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1하고 3 이렇게만 자,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가 첫 번째 왔을 때 세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럼 이것도 입장이 똑같으니까 평등한 입장을 갖고 있으니까 세 가지 있고 이것도 세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 또는 이것 또는 이것 또는 여기도 세 가지가 있겠고요. 여기도 세 가지가 있어서 우리는 총 합의 법칙을 써서 자, 9가지가 답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9가지로 답해 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2, 3일 때도 한번 해 주시면 안 되나요? 좋습니다. 첫 번째 3이 오면은 자, 3이 왔어요, 지금. 요 3으로 왔어요. 세 가지 나와요, 이것도. 한번 해 볼게요. 자, 여기에는 2가 오면 안 되거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뭐만 올 수 있을까요? 1, 4만 올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 잘 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3, 1이 왔으니까 일렬로 배열하는 거니까 3, 1이 왔다는 걸 익히죠. 그러니까 이제 2, 4가 남아 있는데 2, 4 안 됩니다. 여기 4가 오면 안 되니까 4하고 2만 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3, 4가 온 경우, 그죠? 3, 4가 이렇게 온 경우죠. 요 경우. 이때는 1인데 여기에는 1이 와도 되고 2도 와도 괜찮습니다. 3만 안 오면 되는 거거든요. 이해 잘 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끝났죠? 1, 3, 4, 2만 남아있으니까 여기 2, 그죠? 1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나온다는 거죠. 이거 확인할 필요 없어요. 똑같다. 이렇게 아까 얘기를 했죠. 민주주의의 이론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자 만민은 평등하다는 평등 이론이 있지 않습니까? 2, 3, 4, 1 다 입장이 똑같다. 그래서 우리는 자 각 세 가지 경우수를 취해서 모두 9가지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세 번째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죠. 생활 속에 수학의 소재가 걸려있는 문제죠. 369 게임은 참가자들이 돌아가면서 자연수를 1부터 차례로 말하되 3, 6, 9가 들어가 있는 수는 말하지 않는 게임이다 그랬어요. 설명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33, 60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놨네요. 이런 것들은 말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1부터 999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999개의 자연수가 있네요. 그죠? 자, 말하지 않아야 하는 수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어요. 3이나 6이나 9가 들어가 있는 건 말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 말하지 않아야 하는 수의 개수를 구하라. 자, 이렇게 딱 따져보려고 하니까 사건이 복잡한 것 같아요. 이렇게 사건이 복잡하다 그러면은 실마리가 잘 안 열리거든요. 그럴 때는 바로 주저하지 마시고 여사건을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여사건이 간단하면 우리가 전체 사건에서 여사건의 경우수를 빼주면 시간을 단축해서 경우의 수 계산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가지수는 자 999가지예요. 1부터 999까지의 자연수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 말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구하려고 보니까 이게 쉽게 열리질 않고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하 전체 가지수 중에서 999의 자연수 중에서 말해도 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겠느냐. 말해도 되는 숫자의 개수를 빼주면 이 답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말해도 되는
숫자는 경우수 구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왜냐하면 자 한번 볼까요? 100의 자리에 0이 와도 되고요. 0이 온다는 건 뭐 10의 자리를 얘기하는 거겠죠. 1이 올 수 있고 2이 올 수 있고 3은 오면 안 되죠. 4, 5 그죠? 그 다음에 6은 오면 안 되고 7, 8, 9는 오면 안 돼요. 그래서 몇 가지가 올 수 있느냐면 7가지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의 자리에도 마찬가지죠. 10의 자리에도 369를 제하면 되니까 0, 그죠? 쓰지 않겠습니다. 똑같이 7가지가 올 수 있다. 그리고니까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1의 자리 한번 보실까요? 1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1의 자리에도 0, 그죠? 1, 2, 4, 5, 7, 8 해서 7가지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수용도를 그려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그리다 보니까 이건 안 되네요. 왜냐하면 1부터라고 그랬잖아요. 0은 포함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것은 빼줘야 됩니다. 우리가 수용도를 그려서 이건 이제 2를 의미하는 거겠죠. 자, 2를 의미하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2를 의미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4를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쭉 계산을 하면 되는데 그게 가지수가 자, 0을 제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곱의 법칙이잖아요. 여기 올 수 있는 자, 경우수. 그죠? 그리고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그리고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수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곱의 법칙으로 수용도를 그리지 않고도 아주 쉽게 말해도 되는 수의 개수를 얻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요. 여러분 7을 3번 곱해서 1을 빼주시면 돼요. 342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 자연수는 999개란 말이죠. 999. 거기에서 요거를 자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경우수를 342가지를 빼주시면 되죠. 그러면 말하지 않아야 하는 것의 개수 657개를 편안하게 구해낼 수 있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경우수의 곱의 법칙 활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사건이 복잡할 땐 여사건을 한번 봐라. 아주 중요한 공부를 하게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이렇게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고 이제 이번 강의 마지막 문제, 네 번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네 자리 자연수 1, 2, 3, 4를 한 번씩 사용하라고 그랬어요. 한 번씩 사용해서 만든 네 자리 정수 중에서 크기 순으로 나열한 거다 그랬어요. 이게 자, 몇 가지냐 하고 물어보면 금방 끝납니다. 이거 지금 이렇게 숨겨놨는데요. 자, 숨겨놨는데 몇 가지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자, 예를 들어서 10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수가 1, 2, 3, 4가 이렇게 있었다면, 그죠? 자, 1이 만약에 1000의 자리에 왔다면 한 번씩 사용하는 거니까요. 100의 자리에는 2, 3, 4가 없겠죠.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00의 자리에 2가 왔다면, 자, 10의 자리에는 3, 4가 올 수 있겠죠? 여기는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죠? 2, 4 이런 식으로 두 가지씩 있겠죠. 그 다음 만약에 1, 2, 4 맞다면 요건 4고 요건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용도를 일일이 나열할 필요가 없죠. 왜? 자, 네 가지 각 경우당 세 가지 그죠? 두 가지 한 가지 해서 24가지가 된다는 것은 곱의 법칙으로 아주 쉽게 낼 수 있다는 거죠. 한 번씩만 사용하라고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일일이 수용도를 그려서 가지수를 구하는 번거로움을 우리가 피하게 되죠. 24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24가지를 실제 나열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나열해 볼까요? 첫 번째 수를. 자, 지금 보니까 첫 번째, 자, 보세요. 1000의 자리에 1이 오는 경우였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 숫자는 말이 필요 없죠. 이제 2가 왔단 말이에요. 100의 자리에. 그러면 3이 오는 거겠죠. 그 다음 게. 그럼 1, 3이 왔다 그러면 2, 4하고 그 다음에 뭐 있겠어요? 1, 3, 4, 2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4가 온 거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6가지. 그 다음 거 뭐하러 나열하죠? 6가지겠죠. 요것도 6가지고 요것도 6가지 해서 24가지가 됐겠죠. 그리고 마지막도 슬쩍 한번 나열해 볼까요? 그 1000의 자리에 4가 오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다음이 뭐가 있습니까? 요게 4. 그죠? 요게 이제 1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2가 되겠죠? 그러면 4, 2가 오면 1, 3이 남으니까 1, 3, 그죠? 4, 2, 3, 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엔 자, 100의 자리에 3이 온 건 나이라는 거죠. 그래서 6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줄마다 숨어 있는 건 다 2가지뿐이 없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24가지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라, 자, 위에 모든 수들의 총합을 구하라 그랬어요. 규칙이 있네요, 근데. 가장 작은 숫자 1, 2, 3, 4랑, 그죠? 4321, 가장 큰 숫자죠? 자, 보태면, 여러분 볼 게 없어요. 5555가 나옵니다. 그 다음 것도 볼 거 없죠? 자, 이렇게 한번 보태보세요. 자, 1243에다 4312 그러면은 역시 마찬가지가 되네요. 그 다음 것도 볼 것도 없죠. 그죠? 그래서 1324, 그죠? 1324, 그죠? 4231, 자, 볼 게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규칙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위의 모든 수들의 총합은, 자, 두 숫자, 자, 이렇게 보태서 5555가 된 거니까 5555가 12번 나타나겠네요. 그쵸? 그래서 답은, 66,660이 답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자, 간단하게 끌어낼 수 있겠다. 그런 얘기죠. 자, 이 24가지는 다음 시간에 수녀를 배우면 또 아주 간단하게 낼 수 있어요. 4 퍼미테이션 4, 이건 예습입니다. 이제 이 공식을 쓰면은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24가지 서로 다른 4개를 일렬로 배워라 하는 경우의 수. 자, 수녀를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는데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 마지막 문제, 4번째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강에 배웠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은 1강 경우의 수 이론을 배우고 나서 문제가 조금 부족해서 문제 4문제를 보충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합의 법칙과 무슨 법칙? 곱의 법칙을 이용해서 경우의 수를 계산하면 시간을 단축해서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또는, 그죠? 자, 이렇게 쓰겠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죠? 그리고, and, 이런 의미가 되면 곱의 법칙을 사용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자, 이 합의 법칙에서 이렇게, 그죠? 자,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이거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수 구하라 그럴 때는, 자, NA 더하기 NB만 하는 게 아니라 이때는 이렇게 해주면 된다. 그런 얘기고요. 만약에, 자,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수가 없을 때, 이때는 그냥 NA 더하기 NB, A가 일어나는 경우수, B가 일어나는 경우수를 그냥 보태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집합, 곱의 법칙은 곱집합의, 자, 원소의 개수 계산이랑, 자, 유사하다라고 설명을 다 마쳤죠. 이렇게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바탕으로 경우의 수 계산을 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요. 이제 다음 시간 순열해서 또 재미있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강에 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3강에서 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